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결정 배경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성장률 전망은 어떠한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기준금리가 또 한 번 동결이 됐습니다. 한미 양국의 금리차도 유지가 됐는데 수치와 함께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금리 차는 기존의 1.75%포인트로 유지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10월 오랜 침묵을 깨고 통화정책 방향 전환, 즉 피벗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1월 금통위에서는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경기 부진 우려가 다시 커지며 2월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브리핑했는데요. 이 총재 발언 잠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및 무역 협상 전개,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 및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이 총재는 브리핑에서 여러 대내외 여건들을 동결 배경으로 언급했는데 이 많고 많은 요인 중에서 이번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1월에 이제 동결을 한 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달러당 원화값 급락이 그때 당시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도 가장 크게 작용한 점은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달러당 원화값 추이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호 관세 발효 일주일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미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미국의 자산 시장에서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당폭 하락 후 급등하는 등 달러화가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의 경우 지난 11일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1,480원을 웃돌았던 달러당 원화값은 불과 일주일 만에 1,420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만약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달러당 원화값 변동성을 더욱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원화 가치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결 결정 이후에도 달러당 원화값은 1,420원대에서 등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동결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번 동결 결정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미국 관세 정책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일이 유예되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 정책에 직접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던데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16일이었고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에서의 연설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말하며 이로 인한 경제 영향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연준은 보통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을 2%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해 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반대로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일 때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 왔는데요. 그러나 만약 물가와 실업률이 같이 오르게 되면 이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염려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불확실성을 안겨준 걸로 해석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차주들이 체감금리도 당분간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권의 대출금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동결이기 때문에 체감금리에 안타깝지만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당국이 최근 은행권에 다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기 때문에 은행권의 보수적인 대출 태도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의 수신금리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 결과 변동형 대출금리의 준거가 되는 코픽스는 무려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정형 대출금리의 준거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어제 기준 2.765%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지난달 5대 은행의 주담대 평균 대출 금리는 4.38%로 여전히 4%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다시 높아진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인데요.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한은은 향후 성장률을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계속 이제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 직후에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성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 우려로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확대가 꼽혔고 이 외에도 산불 피해와 건설 경기 부진 등이 거론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보통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는데 3개월의 시간을 두는데요.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 발표를 앞두고 미리 성장률 중간 집계 상황을 공개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외에도 금통위 의결문에서도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보면 2월 성장 전망 시나리오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어 관세 정책 변화가 심하고 협상 등이 남아있어 구체적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낮아질지는 지금 얘기하기 어렵다며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5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대미 통상협의와 경기 부양책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